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아직은 변덕스러운 날씨이지만 따사로운 태양과 푸른 자연이 우리를 깨우는 5월입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며드는 꽃향기는 5월이 주는 또 다른 큰 매력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마더스데이가 함께하는 5월이지만 지난 몇 해 동안 무감각해진 시간 속에 지냈던 우리에게 활기찬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가올 좋은 날들은 시간과 공간을 잘 사용하는 생활 패턴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다림이나 그 어떤 희망도 기다림의 시간이 지쳐버려 나중에는 모든 감각조차 무뎌진다는 어느 현인의 말이 생각나지만 이제 터널의 끝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의 문명 속에서 항상 바쁜 삶을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조금은 정지된 시간 속에 머물렀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금은 낯설고 이상할지 몰라도 이제 다시 정열과 기쁨으로 한껏 달려가는 시간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을 힘차게 잘 살아야 하는 힘이 더 필요한 요즘인데요. 그 힘의 원천은 우리 마음속 깊이 나오는 긍정과 기대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뛰는 기쁨,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하버드대학교 행복학 명강의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갖는 것이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초연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어도 만족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불만스러운 부분을 억지로 찾아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과도 거리가 멉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솟구치는 샘물로 갚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교양이자 미덕이며 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합니다. 날이 쨍하니 맑으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라고 감사하고 흐리고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라겠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날이 맑든 흐리든 매사가 불만스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아메이는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무조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아메이는 그제야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마침 눈앞에 국수를 파는 간이 식당이 있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간이 식당의 여주인이 그녀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국수가 먹고 싶니? 아메이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돈이 없어요. 여자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것으로 하자꾸나. 곧 그녀 앞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아메이는 국수를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보셨는데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저를 혼내기만 할까요? 오늘도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저를 찾지도 않잖아요. 정말 매정해요. 그러자 여주인이 진심 어린 말투로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얘야, 너는 기껏 국수 한 그릇을 준 나에게 감사하면서
왜 10년이 넘게 너를 길러주시고 매일 밥과 빨래를 해주신 엄마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잠시 베푼 친절에는 고마워하면서 낳고 수십 년 동안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일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이 아닌 가족입니다. 바로 내 곁에 서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수도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단다. 그러면 재난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란다. 어느 기자가 가난한 산골 마을을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산그늘에 자리한 아주 낡은 초가집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마당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숙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해졌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은 아이들은 몽땅 연필을 쥐고 공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가까이 다가가 아이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슬쩍 보았습니다. 공책의 맨 윗줄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감사 편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들은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기쁜 얼굴로 자신들이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향기로운 꽃에게 고맙습니다. 푸른 하늘에게 고맙습니다.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어준 사과 나무에게 고맙습니다. 둘째 형에게 고맙습니다. 제게 산수를 가르쳐줬거든요.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기자는 깜짝 놀라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높고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으며 비교적 고독하게 살았고 사망률도 1.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배우자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사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할 일이 있는 것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한 것도,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할 거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살아가며 열정적으로 남을 돕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훨씬 많이 발견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규모가 큰 대기업에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건물에는 층마다 청소하는 미화원이 따로 있었는데 11층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항상 싱글벙글 미소를 짓고 다닙니다. 11층 화장실에 가면 늘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아주머니가 꽃을 꽂아두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돈을 주고 사는 꽃은 아닙니다.
기업 특성상 행사가 많고 행사 후에 버려지는 꽃들이 많은데 아주머니가 그 중에 싱싱한 꽃들을 잘 간추려서 화병에 꽂아두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꽃향기를 맡고는 아, 이게 무슨 향기지? 하며 반가워합니다. 삭막한 화장실 구석이 마치 갤러리처럼 변했습니다.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남자 화장실도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화원의 근무 계약일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화원이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미화원이 숱하게 바뀌었지만 하루하루 바삐 지내는 회사 사람들은 어떤 미화원이 바뀌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가 바뀐다고 하니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층 직원들과 사장이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건의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자 직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건의사항일까 사장은 긴장을 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1층 미화원은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직원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1층 미화원 아주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미화원 아주머니는 우수 직원으로 표창도 받고 계속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주머니는 누가 버린 꽃을 가져다 꽂은 것뿐인데요 라며 눈물을 반짝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돕습니다. 일부러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일들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작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모자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과 고통, 그리고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감정이 조화되어 어떤 무리처럼 잘 조화를 이루어 우리 삶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함께하는 이 공간들이 잘 어우러져 행복한 시간들을 슬기롭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떠한 일들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5월의 화사함과 은은한 향기가 함께하는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보고 싶은 얼굴이 그리워지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한 주간 되십시오. 애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5월의 향기와 희망을 보내드리며 김인실 데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